올바른 국방 전문가라면은 15년 내지 20년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몇 년 앞을 내다봅니까? 국방부는 5년 중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5년은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까? 24시간밖에 안 됩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 방송에 자기 발언이 뭐가 나느냐, 그것만 관심을 갖고 있죠.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은 왜 6월 15일을 정상회담 날짜로 정했습니까? 6.15로 6.25 지우기입니다. 6.15로 평화를 만들었으니까 6.25 이제 남침 주범 없애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야합을 했습니다. 6.15로 6.25 지우기에 나선 거지요. 해마다 6.15가 되면 어떻습니까? 일부 정치인들이 6.15 공동선언 실천대회 반미자주 통일대회를 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정상회담 이후에 용감하게도 6월 21일 전쟁위협 정말 사라졌나 하는 실론을 신문에 썼습니다. 정말 그쪽으로부터는 아주 좀 위협을 받았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한미동맹 재건이 중요하다고 어느 호텔에 가서 3월 7일 날 팔레스 호텔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3월 17일 북한 노동신문에 남조선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호전광 한용섭이는 철수로서 대갈통을 부스러뜨려야 된다. 예, 났습니다. 한미동맹 강조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이렇게 간첩 보내가지고 목숨을 위협하고 있죠. 그렇지만 예, 우리 안보 전문가들은 15년, 20년 앞을 내다보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 6.15 이후에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반미자주 통일 이런 북한의 선동에 동조하면서 시민단체들이 1000개나 만들어졌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그렇게 북한은 앞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주적 없애기 운동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장군 진급을 정치화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장군단을 무너뜨렸죠. 예. 국방부가 대한민국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이 정치권 눈치 보기로 일관했어요. 일관. 예.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이야기하려면 한 적이 없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 2000년부터 추락을 시작했어요. 추락을 시작해가지고 좀 대한민국 국방에 이익을 주고 또 공헌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훈장 주기보다는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면 이걸 전부 잡아넣기 위해서 군사법 체계까지 이제 무력화시켜가지고 정말 이게 우리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하는 게 군대의 임무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대비한 군대다. 이렇게만 맨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전쟁을 억제하는 것도 군대의 임무, 제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안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은 맨날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군대가 강군이 돼가지고 전쟁 억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 억제의 임무까지도 못하도록 막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군 고유의 임무라는 것이 전쟁 위기 시에 국가를 지키는 거 그것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평시에 강군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억제한다. 예. 그것까지도 같이 봐야 이게 정말로 군대의 훈련을 실전에 맞게 하고 있는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물론 군사법 체계, 마지막 남은 이 군사법 체계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기에 군사법 체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0년 이래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 호의 이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목적.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서 진행된 형사 절차를 보면은 과연 지금의 군사법 제도가 국민과 장병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되기도 전에 군에 대한 이해가 낮은 매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에 의해서 사건이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군은 내 가족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높은 사기와 엄격한 군기 양립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지시받고 죽느니 차라리 명령을 거부하고 영창 가라 라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병사들을 지휘해야 하는 지휘관들은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해 겪을 불이익을 생각하며 실전적인 교육 훈련과 부대 지휘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군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고 총구를 적이 아닌 아군에게 겨누는 일까지 생길지도 모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이 정비되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군을 무력화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사법 체계가 국군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군의 자존심과 사명감을 지켜주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자장을 맡아주신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협회장님 비롯하여 발제로 참여해 주신 고석 변호사님, 정택한 사무총장님, 토론자로 함께해 주신 서영득 변호사님,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군사법 체계 개선에 대해 고민하며 목소리를 내어주신 앞서가는 시민들의 모임, 앞시모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도 국회 국방위 위원으로서 오늘 군사법 체계 개선에 대한 대논의된 고견들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현되도록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